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 대 전북 현대 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전은 현재 엔트리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공격적인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아무것도 뚫지 못하는 창이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된 상황. 일단 박정인이나 천성훈 등 이제 막 들어온 선수들도 바로 선발로 나올 정도로 급한 상황이다. 다만 3-4-3 양상에서 스리백이 투미들에게 공을 건네주는 상황에서도 답답한 모습이 꽤 자주 나오고 있다. 2-1로 이긴 광주전에서는 400 변환 이후에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황선홍 감독은 300을 고집하는 중 분위기는 최악이다. 수비적으로 가면서 최하위를 벗어나려는 시도도 1-5로 서울에게 대패를 기록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특히 그 이후 클럽에서 전북 선수들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등 분위기 자체가 매우 하락세다. 특히 전북의 문제는 홍정호의 장기 부상 이후 센터백을 구축하고 있는 선수들이 모두 부진하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김두현 감독의 수비적인 4-4-2는 공격도 수비도 모두 불안정한 형국이다. 무승부를 기대해 보고 있다. 일단 전북도 상당히 최하위 탈출의 진심이다. 당분간은 4-4-2로 가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설 것. 그럼에도 수비적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한데 대전도 300의 운영과 공격진의 뎁스 등 공격력이 처참한 것은 마찬가지다. 금일 두 번째 경기 강원FC 대 광주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원이 광주를 상대로는 약하다. 강원이 상당히 공격적인 압박과 플레이 스타일을 고수하는 편인데 이 때문에 상대 압박을 당기고 전진하는 광주를 상대로는 틈을 많이 내주는 것. 물론 양민혁과 야구의 이탈에 대비해서 이상원을 주로 하는 제로톱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올 시즌에도 2골을 기록했지만 2-4로 광주에게 패했던 경험이 있다. 광주의 경우도 크게 이기는 상황을 자주 만드는 편은 아니다. 허율이 센터백으로 전환한 탓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공세의 마무리 능력이 제법 아쉬운 상태에 물론 광주의 경우도 여전히 유기적인 움직임과 약속된 플레이로 유효한 장면을 자주 만드는 등 전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광주가 이기는 것을 기대해 보고 있다. 일단 광주가 상대 압박을 당기고 전진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 양상에서는 강원이 상성에서 뒤처지는 모습이다. 물론 광주 입장에서도 결정력이라는 면에서 아쉬움이 없지는 않은 전력. 강원도 공격적인 스타일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난전 상황에서 적은 골 차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충북 청주FC 대 서울 이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는 공격력 보강의 대를 쓰고 있다. 특히 최소 실점인데도 공격력에서의 기복이 심해서 7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 일단 탈레스 지상욱을 영입하면서 보강에 성공하기는 했는데 홍원진이 이탈한 것이 꽤 아쉬울 수 있다. 특급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탈하면서 김선민의 짝을 찾는 것이 미션이 된 상황. 김선민도 수비력이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작은 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현재 역동성이 꽤 저하된 모습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역습 성향의 강한 아산을 상대로 패했다. 특히 이랜드의 문제는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도 별로 터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최근 3연패 기간 동안 1골에 그치고 있는데 이마저도 상대의 자책골로 들어간 것이었다. 김도균 감독이 엔트리 구성을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편인데 선수들이 지친 것이 아닌가 싶은 상태. 무승부나 충북 청주의 승리 정도를 기대해본다. 기본적으로 역습에 약한 이랜드고 공격력도 아주 잘 통하는 모습은 아니다. 다만 충북 청주도 홍원진의 이적으로 인해서 수비적인 중원을 구성하는 것은 숙제로 남은 상태. 공격수를 영입하면서 오히려 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충북 청주도 여름 이적 이후의 수비는 장담을 할 순 없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안산 그리너스 대 전남 드래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원 삼성과 1-1로 비겼다. 하지만 골키퍼의 6탄 방어와 비매너로 보일 만큼 대놓고 시간을 끄는 모습이 보이는 등 안산이 상당히 절박해 보일 정도로 페이스를 루즈하게 가져가려고 애를 썼던 매치. 일단 전남을 상대로는 지난 경기와 같은 모습을 바라는 것은 기적일 수 있다. 이유는 전남은 뚜렷한 주포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없지만 나오는 모든 선수들이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안산이 5골, 7골을 내주고 전남에게 크게 진 케이스도 왕왕 나오는 편이다. 현재 전남은 K리그 2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록한 8골을 모두 다른 선수들이 기록하는 등 선수 상관없이 화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장점. 물론 라인을 올리는 특성상 이 팀도 다득점 양상이 나오기 쉬운 팀이기는 하다. 9경기 연속 무패 상황에서도 무실점 경기는 딱 한 번뿐. 물론 그만큼 화력이 뒤따라오는 모습이니 팬들도 큰 불만은 없다. 전남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전남이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몰아치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높은 라인이라는 리스크로 인해서 실점 가능성이 꽤 높기는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대목이라 보고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